약이 끊어지고 피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곪게 됩니다. 그럼 그때뿐인데 뭐하러 먹나 싶지만 염증이 심해서 흉이 질 우려가 있는 화농성 여드름에 단기적으로 사용하면 빠르게 염증을 삭혀서 흉이 최대한 덜 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피부과 전문의 최민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여드름 관리와 압출 방법에 이어서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약들과 병원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드름 원인에 대한 내용은 이전 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드름은 단계에 맞춰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주로 심한 화농성 여드름이 있는 분들에게는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에크논 크림은 이부프로펜이라고 하는 소염제랑 이소프로필 메틸페놀이라고 하는 살균제가 들어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알코올과 진통소염제가 섞인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벼운 화농성 여드름, 염증을 가라앉히거나 좁쌀 여드름이 화농성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여드름균을 죽이는 항생제가 들어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드름균에 감염이 발생한 심한 화농성 여드름에는 에크논 크림만으로는 역부족일 수가 있어요. 또한 피지샘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여드름의 방생을 막을 수도 없죠. 가볍게 쓰기에는 나쁘지 않은 연고라고 생각해요. 병원에서 처방받아야 살 수 있는 연고들에는 여드름균을 죽이기 위한 항생제 성분이 들어있거나 원인이 되는 피지샘의 크기를 줄이고 모공을 뚫는 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 A 유도체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다만 병원 연고들은 아무래도 피부에 직접적인 작용이 강하고 농도가 높다 보니 사용할 때 주의사항을 잘 지켜서 쓰지 않으면 심한 자극감 등으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바르는 약을 처방받을 때는 약사나 의사의 설명을 잘 듣고 사용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드름 연고로 안 되는 경우는 먹는 약을 처방해 드립니다. 여드름 먹는 약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는 항생제입니다. 미노사이클린, 독시사이클린, 록시스트로마이신 같은 이런 항생제 계열들은요, 즉각적으로 염증을 삭혀주고 여드름균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커진 피지샘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지 못해요. 약을 먹으면 곪던 여드름이 싹 다 삭으면서 염증이 가라앉지만 약이 끊어지고 피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곪게 됩니다. 그럼 그때뿐인데 뭐하러 먹나 싶지만 염증이 심해서 흉이 질 우려가 있는 화농성 여드름에 단기적으로 사용하면 빠르게 염증을 삭혀서 흉이 최대한 덜 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미노신이나 독시사이클린 같은 경우는 12세가 넘는 어린 소아들도 복용할 수 있어요. 다만 위장장애가 심한 편이므로 빈속에 먹으면 울렁울렁하기 때문에 꼭 식사하시고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소트레티노인입니다. 이소트레티노인은 비타민 A 유도체인데 피지선 자체를 줄여서 여드름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각질의 생성 속도도 줄여서 모공도 열어주죠. 하지만 전신의 기름샘을 다 줄여서 눈도 건조해지고 입이 마를 수 있고 간에 영향을 주고 근육통이나 두통을 일으키며 탈모를 일으킬 수도 있고 드물게는 성장판을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임신 시에는 기형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서 임신과 수유 시에는 반드시 금기 약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복용 시에는 이러한 주의사항에 대한 철저한 인지가 필요하고 또 정기적인 피검사도 좀 필요한 약물입니다. 간혹 주의사항을 설명드리다 보면 원장님 그럼 저 피지샘 줄어드는 효과는 좋은데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무서워서요. 한 3일치만 주실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 달은 꾸준히 먹어야 충분히 피지샘을 말리는 효과가 나오다 보니 항생제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사실 드셔야 하는 약입니다. 잠깐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항생제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드름 치료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피지가 차고 좁쌀과 농포가 올라오면 주기적으로 여드름 관리와 압출을 통해 피지와 고름을 배출하는 것을 반복을 하며 원인이 되는 생활 습관을 최대한 조절해 보다가 많이 곪는 화농성 여드름이 다수 올라오거나 병원에 오기 힘들 때는 가끔 항생제를 단기적으로 먹는 방법이고요. 원인 해결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성호르몬이나 성장 호르몬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그렇죠. 또 생활 습관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예를 들면 고3인데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겠죠. 또 직업상 교대 근무가 이루어져서 수면 패턴이 너무나 불규칙한 경우,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원인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이소트레티노인을 복용을 하시거나 내가 임신 계획이 있어서 혹은 아직 키가 너무 작아서 더 커야 해서 간이 안 좋아서 탈모가 걱정돼서 이소트레티노인 복용이 싫어요 하신다면 레이저나 에너지 장비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드름 레이저 에너지 장비 치료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1064 나노미터 파장 혹은 1450 나노미터 파장의 다이오드 레이저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네오빔이나 스무스빔 같은 것들이 있죠. 피지선에 레이저를 통한 열 에너지를 전달하여 피지선의 분비를 줄이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원리를 사용합니다. 이소트레티노인 같은 약물을 먹지 않고도 피지샘의 크기를 줄이고, 이 레이저들은 통증이 적은 편이라 어린 소아나 심지어 임산부도 편안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에너지를 전달받은 피지샘이 수축하는 효과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 습관 교정이 안 되면 다시 피지샘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약을 먹는 것을 싫어하며 자주 오기 힘든 분들, 통증에 민감한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로니들 고주파 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포텐자나 아그네스가 있습니다. 피부에 미세한 핀을 찔러서 전류를 흘려서 피지샘을 태워서 파괴하는 방법인데요. 피부가 수축하고 콜라겐이 합성되면서 흉터도 어느 정도 좋아지는 효과를 부가적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무리 지져도 얼굴의 피지샘을 0으로 만들 수는 없고, 피부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피지샘을 0으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포텐자 후에도 살아남은 피지샘이 있기 때문에 여드름이 분명히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피지샘 100개가 만들어내는 여드름의 개수와 크기와 피지샘 50개가 만들어내는 여드름의 개수와 크기는 완전 달라지겠죠. 살아남은 피지샘의 절대량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치료 후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여드름의 빈도나 강도가 줄어든 상태로 유지가 되는, 어떤 의미에서는 반영구적인 효과를 보이는 치료입니다. 단점은 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몸에 철심이 박히는 수술을 했거나 인공 심박기 같은 전자장치가 있거나 임산부의 경우는 치료가 어렵고, 치료 과정에 통증이 상당해서 통증에 민감한 어린 친구들도 좀 힘들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한테 포텐자를 많이 권해드리고 있어요. 선생님 병원에 오기 전에 벌써 피부과에 돈 1000만 원 넘게 써봤고요. 여드름 관리도 그때뿐이었고, 저 이소티논 3년 복용했는데 간이 안 좋아져서 끊었고요. 레이저 해봐도 그때뿐이고 뭘 해도 그때뿐인데 좀 지속적으로 여드름이 덜 나는 치료가 없을까요? 얼굴에 흉터도 너무 많이 생겨서 속상해요. 하신다면 저는 마이크로니들 고주파인 포텐자를 가장 먼저 추천해드립니다. 또 이런 분들한테도 포텐자는 1순위로 추천드려요. 원장님, 저는 유학생인데 1년에 딱 한 번만 병원에 올 수 있어요. 유학생이셨던 그 환자분과도 1년에 딱 한 번씩만 포텐자를 했습니다. 포텐자를 한 번 받고 난 해에는 최대 많이 나도 70? 두 번 받고 난 해에는 60, 50? 이 정도 나는 것 같아요. 간혹 몇 개 올라오는 것 정도는 연고로도 관리가 돼요 라는 피드백을 주십니다. 여드름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트러블이 아니라 피부 내부의 신호이자 생활습관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의외로 생활습관 교정만 잘 되어도 피부과까지 오지 않고 쉽게 해결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치료를 선택해야 한다면 각 치료의 장단점을 잘 숙지하고 내 상황에 맞는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맞겠죠. 정확한 진단, 원인 파악, 맞춤 치료가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